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멀리 일산에서 이해박는집 김영환 원장님 달려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원장님 저 보니까 이에 박는 집이지만은 네 이만 박는 것이 아니고 이도 뽑습니다. 이 나라 정치의 썩은 정치를 아니죠. 이 나라 정치 썩은 이빨을 뽑아 제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헝클어진 국가 운영 시스템 임플란트로 고쳐드린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흑입니다. 네. 우리 원장님 백입니다. 화이트가 아니라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앤 블랙. 블랙.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싸우면은 화이트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 지금 빅2 가운데 네. 누가 화이트고 누가 블랙인가? 그거야 뭐 저기 윤석열 화이트 백. 다음에 이재명 흑. 이 블랙이 먼저 바지를 벗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죠. 네. 예. 그 바지를 벗어야 뭐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정치 선거 사상 올드 앤 뉴가 붙으면 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올드 앤 뉴. 올덴 뉴가 붙으면요. 우리나라 이제 신법이 국법을 갖다가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하고 이준석하고 싸워서 이준석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데 네.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역시 이제 이재명 경륜, 네. 그다음에 그 윤석열은 참신성. 그러니까 이제 뉴 앤 올드로 싸웠을 때 누가 이긴다 그러니 네. 오바마가 지난번에 이겼고, 예, 예. 뭐 트럼프가 이겼고, 이번에 예. 바이든 나이 많지만 사실 뉴였거든요. 뉴였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선거는 이제 끝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세를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뒤집어 보려면 그 이제 올드가 또 네. 블랙이 굉장히 뭐 참신한 또 아주 둔중한 네. 뭐 정책이라든지 뭐 그 퍼포먼스라든지 네. 뭐 이렇게 언어라든지 이게 정제돼야 되는데 네. 이번 선거의 최대의 막말이자 네. 대한민국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원래 그 테스형 거였거든. 테스형 건데 바지. 근데 바지를 내려도 좋을까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썼습니다. 바로. 아까 이재명의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 시상을 떠올리셨군요. 그래. 그게 이제 안도현의 연탄재라는 시 있죠. 뭐 연탄 차지 마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는 너 한번 뜨거 뭐 너희는 누구에게 한번 그런 따뜻한 불이 된 적이 있어. 그렇죠. 뭐 그런 뜻이에요. 취지가. 예. 뭐 그런 제목이 또 연탄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연탄재로 알고 있죠.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네네. 그 연탄재는 자기를 태워서 뭐 가난한 사람들의 구두를 데우고 그 추운 겨울을 나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너희는 세상에 나서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있냐?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함부로 바지를 벗지 마라. 너희는 국민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바지를 벗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했죠. 네, 좀 약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니 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이제 이재명 사실 요즘 보니까 안팎으로 보면 권한이 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자기들과 후보자 토론회를 보더라도 뭐 1대7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보면은 요즘 최근에도 보니까 저 이재명 보면 분당 경찰서에서 예전에 성남 FC 구단주였을 당시에 160억 후원금 받은 것을 이른바 뇌물수수 아니냐 해서. 그럼요. 근데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이 지금 후보에서 네네.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나. 왜냐면 지금 그 민주당에 제가 이따 나왔잖아요. 예. 이따 나왔는데 민주당은 지금 당원들이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고민하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 진행되면 그 형수 막말 TV 그 선거운동 할 때 네네.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계속 뭐 들고 다닐 거니까. 네네. 지난번에 경기도 경선에 선거가 해보나만 하는 상황에서 네. 제가 10분 토론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지만, 네네. 이건 대선이기 때문에 사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녹음 테이프는 막 집집마다 배달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 지금 유튜브 가면 다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 안 되죠. 네이버가 40억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산이 42억인가 그렇고, 네. 그다음에 저기가 농협이 뭐 33억인가 뭐 네. 그렇게 되고 또 어디죠? 차병원이 뭐 40억인가 되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합쳐서 예. 롯데백화점 이렇게 해서 665억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3자에 의한 뇌물 공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특가법이 되냐 안 되냐는 그거를 이제 그 이사장인 이재명이나 뭐 다른 분들이 그걸 네. 썼느냐 안 썼느냐의 네. 문제지만 네. 그분들이 그런 것을 후원금으로 주고 거기서 특혜를 받았다면 다 받았으니까. 특혜를 받았다고 뭐 그러잖아요. 인허가, 뭐 수건 사업을 다 그렇죠. 했죠. 용도 변경.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정은행 하는 걸로 다 네. 이제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준다는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결과적으로. 돈을 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계속 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 축구 그에 전에도 낸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내야 되는데 단발성에 한 번 내고 말았어요. 그게 뇌물이죠. 그러니까 그 경찰이 오라는 거 아니에요? 분당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 40억을 냈는데 네네. 그냥 40억을 낸 게 아니에요. 음. 성남에서 하는 복지재단 같은 거 있었어요. 네네. 무슨 내 이름 지금 여기 페이스북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다 돈을 40억을 냈어. 네네. 그러고서 바로 39억을 빼서 성남FC로 보냈다. 네네. 말하자면 돈 세탁하는 거 비슷한 예. 경로를 했다고요. 네. 그게 주빌리은행 같은 거 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한 거 무슨 금융복지의 무슨 모임 같은 거. 네. 그 NGO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최윤경이라고 그분이 그 대표로 있었는데 네. 거기다 40억을 주고 그 39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 여기다 40억을 줄 테니 니들 알아서라 했든지 네. 여기다 줄 테니 39억을 거기다 주고 그 대신에 뭐 우리 이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네이버 본사를 거기다 쳤거든 제2 본사를. 그리고 저 고속도로 타고 쭉 오다 보면 보이잖아요. 거기 쭉 이러고 보면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용도 변경이 되면 뭐 수십억 수백억 어떤 뭐 수조 원의 차이도 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덮어도 문제고 그냥 가도 문제인 상황이 됐어요. 경찰이. 야, 그러니까 우리 집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어둠이 많네요. 그래. 어둠이 많은 게 마침 보니까 이 참 절묘한 게 말이에요. 자, 이재명이 7월 1일 날 출마 선언했죠. 예. 출사표 던지고 안동 가서 미점령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분당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으니 정치적 청와대나 우리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철이가 네. 이철이 정무수석이 무슨 얘기하냐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인데 네. 대통령과 척을 지어서는 누구도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사선하셨잖아요. 민주당 핵심 당원들 뭐 그중에 일부 대깨문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는 그래도 그냥 민주당원들입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재명이 지지율이 제일 높긴 한데 이거 참 그 형수 쌍욕 때문에 또 이 양반 또 혹시 대통령 되면은 되기는 할 수 있어. 괜히 또 대선 중간에 바지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던 차에 분당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네. 그래. 거기다 이철이 정무수석 저하고 정치평론 함께했던 탐과 제리였습니다. 유명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하고 이철이하고 TV조선에서 둘이 탐과 제리도 했었어요. 자, 이철이는 감각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참 헷갈리실까봐 유권자 여러분들, 즉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민주당의 핵심 당원 여러분, 대통령과 척을 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분당 경찰서에서 그래서 소환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분당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한 거는 그냥 무슨 빤스 내리는 거나 뭐 이런 쌍욕이 아니라 165억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예비 후보를 갖다가 소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3년 전에 고소장이 제출이 됐는데 그렇죠. 3년 됐다고 그래요. 이거는 밤이당에서 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아니 제가 선거 나갔을 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경찰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은 그러면 왜 이렇게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니면 조사가 돼 있는데 네. 이걸 그냥 넘겼는가? 네.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조사를 하고 걸어놓고 이제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선 떨어지면 이제 가고 네, 네. 아니면 뭐 적당히 빼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거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또 뭐 그 여배 문제 계속 또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게 네. 결국은 이제 바지를 벗을까요까지 간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막말 그거 문제가 있죠. 네, 형수 그다음에 막말. 이제 전과가 4개가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 전과 4개보다 한 100배 좀 큰 것이 대법원 판사들이 전부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 인정했다 이거예요. 네네. 무죄를 하긴 했지만 네. 그거 왜냐? 다 허위 사실 유포고 거짓말인 건 확실한데 그 형님 정신병원 입원하려고 강제 시켰는데 입원, 네네. 강제 입원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했으니까 또 자기 때문에 안 하게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네. 7명은 소극적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권은 그냥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고 네. 5명은 이건 안 된다는 거고 네. 그거 있잖아요. 세 개의 명판 뭐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네. 그 사법농단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사법농단입니다. 어떻든 이건 뭐 이거 법치가 무너진 판결이죠. 대법원에 아주 그렇죠.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건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톰 과젤입니까? 뭐 발음을 좀 영어 문학을 했으면 좀 탐이 아니라 탐, 전 영국식입니다. 탐, 톰. 그 미국식으로는 탐이고 네. 영국식은 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이제 뭐 조금 뭐 아침부터 제가 이제 객적은 얘기하자면 지금 영국 그 프로넌세이션 발음을 갖다가 영국 프로넌세이션을 갖다 퀸즈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킹스 잉글리시, 퀸즈 잉글리시 뭐냐니까 영국 사람들은 제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야 미국 가서 미국 사람 영어는 영어 아니다 미어다. 영문과 나왔습니다. 미어라고 그래? 미어라고. 그러니까 칸트라고 그래. 카슬이라고 그래. 카슬. 캐슬.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제 이철이 정무수석이 마지막 충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순장조죠 사실은.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함께 할 거예요. 정무수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을 같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야. 네. 뭐라고 그랬냐? 측근 비리가 이렇게 없는 대통령 처음 본다. 측근 비리. 네? 그 다음에 이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거 중립에 있어서 초보다 흔들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가르쳐서 뭐 닭 잡아먹고 오리발이라고 하는지 뭐 무슨 뭐 손바닥으로 뭐를 가린다고 예. 해야 되는 건지 예. 또는 뭐 우리는 바람풍 하니까 뭐 바람풍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인척 비리가 이미 네. 도를 넘었어 지금.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정치가 끝나면 제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하게 잊혀지기가 어렵겠구나. 양산에서 좀 서울로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될 일이 좀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기자회견하면서 저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저는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싶은데,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잊혀지긴 고사하고 계속 보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문준영 그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이제 그거 세 번 그 한 거 이런 네. 것도 얘기되고 이상직 그런 취업 사위 이런 문제 또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내 친구 이거 울산시장 초로. 내가 송원이다 이거 해가지고 청와대가 9개가 동원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부정선거 이걸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울산 원전 네. 2018년 4월인가에 백운기한테 이거 언제 정지되는 거야? 백운기 아니라 그 비서관한테 하니까 백운기가 뛰어가지고 이게 지금 울산 사태가 이게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어제 그저께 그 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의 증언은 네.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아니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 마침 어제입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보면 단독으로 사실 뭐 단독 정보를 얻었겠죠. 자 원래 윤석열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 저간에 보니까 백운규 장관 전 장관 영장 치면 끝이다라고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이 압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윤석열 총장 어제 마침 보니까 점심 때 안철수랑 90분 동안 회동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안철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조선일보 그 보도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거의 사실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뭐 이제 척하면 척이니까 네네. 이 저분이 지금 무슨 행간이 뭔가 네. 저게 왜 저러는가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카이스트 갖고 뭐 원자력 탈원전 이거 얘기하고 하지만 네. 백운규를 영장을 치면 끝이다. 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당신은 이제 그 자리에 못 있는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서 네. 자기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내가 알고 있어. 이거 직권남용이거든요. 예,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거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 정권을 그렇게 해서 잡아넣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직권남용이니 뭐냐 해갖고 줄줄이 사탕으로 자기가 또 집어넣기도 했고 네.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그 큰일 나는 건데 네. 너희들 이렇게 해서 되니 네. 그러면서 뭐 장모 뭐저 끝난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뒤져 털고 또 털고 또 떨고 터지고 뭐 까니막 다시 까망 아니라 뭐 끝난 수사 뭐 다시 재수사하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니까 야 니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경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그 해경궁 이거 있을 때 이재명이 그냥 문준영 문제 꽉 붙들고 그랬죠. 어떻게 했죠? 나 잊어버렸어. 아,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해경궁이 골로 가는 판이었어요. 해경궁 김씨. 골로 가는 판이었는데. 경찰이 해경궁 씨가 근데 나 무혐의 처리해버린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뭐 다른 문제로 그 법정에 나가던 이재명 지사 그랬잖아요. 문준영 거도 까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황태수 TV에서 그 당시 2019년 겨울로 생각합니다만은 야 무섭다. 칼날을 쥐었다. 칼날을 톡 쥐니까 마음이 약하고 흔히 깡이 약한 특전사 출신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그대로 그냥 해서 그냥 하더니 해경궁 김씨 그냥 다 사라졌어요. 무혐의로 사라졌죠. 그때 사라질 때 성남 FC가 사라졌다 그러니 같이 살아요. 그 8건 중에서 예. 2건인가 3건만 하고 예.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형님 정신병원 입원 문제 네. 이거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뭐 여배우 사건부터 시작해 다 했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가 이게 경찰이 앞으로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무혐의를 하게 됐는지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이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뒤늦게 무혐의를 했던 사안을 성남 FC를 다시 15개의 경찰관들을 해서 분당 경찰서 제가 조사는 많이 받았거든요. 이재명 그분이 나 이제 고발해가지고 가서 조사받고 다 했는데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그건 뭐 지금 대통령이고 뭐 경찰총장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뭐 다 그렇게 해갖고 막 당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명확히 뭐가 있어. 네. 그래 오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는 실제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1대7로 나타나는 게 그거야. 추미애가 갑자기 가서 뭐 그래도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좀 해가지고 좀 나눠 먹게 하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바꿨잖아요. 또 이 추미애도 대깨문인들이 그냥 가만히 너 뭐 한 방에 날아가는 상황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공금도 다 찾아가고 막 그런다고 할 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혼자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은 높은데 저거 뭐 저렇게 많은 네거티브 뭐 바지 논쟁 거기다가 점령군 그거 미점령군 뭐 이거는 좀 근데 결정은 전 165억이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있죠. 중간에 정말 진짜 중도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원들은 지금 고민에 빠졌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착착착착 그 단일화를 타고 반문 진영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바지 동맹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바지 동맹들이 이제 쫙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지 동맹들이 야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단일화를 타고 올라가면서 당원들의 견해가 조금 바뀌면서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그쪽에 있고 네. 지지율이 일부 빠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다른 뭐 언론이 다 주목 안 하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네. 그리고 감사원장이 네네. 자이든 타이든 쫓겨나서 정치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네네. 이 약탈의 이 문화, 이 네. 과정이 이것이 백운규라고 하는 네네. 백운규를 그 영장을 치고 사법 처리하려고 하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대전지검이죠. 네네. 이제 그게 되면서 야 못 찾겠다 그러면 막 그 계속 수사권 뭐 하고 뺐고 뭐 인사권 네네. 뺐고 네. 뭐 징계 들어가고 이렇게 한 데서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왜 백운규가 그렇게 됐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이봉 비서관한테 원전 언제 영구 정지됩니까? 라고 질책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직권남용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원전을 그 경제성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대통령이 이걸 해라 마라. 그 해라 마라 해가지고 수사가 문제가 된 것이 김학의 그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장자연 사건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고 뭐 세월호 또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이고 나발이고 뭐 대통령 명령대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출국하려고 하는 걸 막다 보니까 출국 금지 이게 문제가 돼갖고 그렇죠. 지금 줄줄이 또 저 재판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그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 얼굴 시퍼래 갖고 2019년 초에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네네. 검찰총장이 백운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막고 하는 것이 그럼 대통령하고 상의 없이 그렇게 그냥 뭐 일방적으로 무슨 검찰총장이나 뭐 아니 저 법무장관이 임의로 했겠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두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쫓겨나는 과정에 외압이 가해졌다면 네.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것을 압력을 행사했다면 네.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월성원전의 경제성 뭐 조작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누가 정권이 바뀌든 간에 이건 적폐에 걸릴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게 바로 대통령에 걸리는데 증언이 검찰총장이고 감사원장이다 그런 얘기.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의 입으로 중인 한시리에 기자들 앞에서 그래. 대부분 사실입니다라고 그래. 증언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네. 사람들은 그걸 사소하게 볼 수가 있지만은 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직권남용 동행사의 네.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다. 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예. 그래서 편안하게 그 가시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월선 원전 네, 이 월성 문제에 백운규가 네. 이 사람들은 백운규의 그 직권남용으로만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뭐죠 무슨 뭐를 뺐잖아요. 그 배임. 배임을 뺐잖아요. 네. 배임을 빼면 아니 배임을 지금 배임 교사 네. 배임 교사를 백운규와 최이봉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네. 정재훈한테만 했어 네. 한수원에.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국민들이 손해를 본 국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월성원전을 조기에 폐쇄를 해서 돈이 수천억이 날라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배임을 할 때 네. 정재훈을 하고 백운규를 하면 백운규한테 그렇게 한 대통령까지 간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꼬리 자르게 한다고 기소는 하면서 배임죄는 뺀 건데. 뺐죠. 그것이 이제 뺀 건데. 네. 그렇게 해서 빼지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죠. 또 울산 그 사건에서 청와대 9개 부처가 뭐 네. 정무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예, 예. 비서들 뭐 백원우 뭐 다 해서 네. 재판장에 풀려가고 지금 재판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디 빠졌냐? 임종석이 빠져. 정무수 조국에서 비서실장 가는 루트. 그건 뺐어요. 비서실장에서 대통령하고 가는 루트.
그 사이에 대통령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입장이었는가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그것이 박근혜 9시가 아니라 그런 얘기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사법부와 지금 현재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갖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생겼고 최근에 막 그 저기 그 수산업자 그거 있잖아요. 저 가짜 수산업자, 네, 그게 이제 사기꾼 수산업자. 대체로 이쪽 그 야권의 정치인들이 관여가 돼 있고 네네. 또 무슨 조선 TV나 뭐 TV 조선이나 이런 데 좀 관여돼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그 들어가면 2017년도에 사면에 문제가 있단 예, 말이야. 예. 사면이 이게 지금 사기범을 사면을 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 사면에 청와대가 지금 관련돼 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박지원 원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많이 이 정권 교체기를 보면 야 또 이거 정권 교체 가지고 적폐청산하고 말이야 이거 또 근데 국민이 바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5년 동안 쌓인 거 뭐 꼭 적폐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그 뭐 전유물이 아니라 역대 모든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앞에 부분에 일정 부분 먼지는 털게 마련이거든요. 아 그래야지 이것 흙이 나는 생각이 달래. 백이 되죠. 요번에 적폐청산이 이게 너무 길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뭐 오늘 이제 지금 알려졌으니까 나는 뭐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내가 보안이었지만 네. 윤석열 우리 총장을 만나게 돼 있으니까 저녁에. 그건 잠시 후에. 그건 별도로 지금 자 오늘 그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오늘 저녁에 김용환 원장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저녁에 만나시는데 저 영환도사 김용환 도사 과연 무슨 멘트를 해주실지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